지금까지 SQL에 대한 개요하고 그다음에 SQLite 에서 여러 가지 이제 SQL 쿼리문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SQL 인젝션 공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어떤 입력을 받고, 먼저 주로 스트링이 되겠죠. 그 스트링을 적절하게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나의 select from where 같은 SQL 쿼리물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SQL 인젝션 공격이 이제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사용자의 입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입력과 다르게 어떤 마치 커맨드 인젝션에서 명령어를 두 개를 조합하는 뭐 세미콜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악성유의 어떤 스트링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의도했던 SQL 쿼리문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악성 해기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말이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 파이썬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여기 지금 요 패스워드 요 파트에서 사실 이 패스워드를 모르고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우회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유저네임은 뭐 어드민이라고 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 하고 이제 SQL 쿼리문에 오화하고 1 equal 1 그러면은 항상 tru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뒤에는 커멘트고 그래서 오화로 묶였으니까 항상 true가 되는 거고 이 패스워드가 뭐가 되든지 이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패스워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여는 괄호를 요 안에서 이제 닫아줬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긴 스트링하고 같으냐를 이제 테스트를 한 효과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게 위에 5하고 1 equal 1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참이 되니까 패스워드가 어떤 특정 스트링이냐가 틀려도 뭐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우회해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파이썬 기반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띄워놨고요. 네,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모아놨고요. 그래서 어드민하고 인터넷하고 모아고 그래서 로그인하면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모르고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스워드에 대한 검증은 우회한 채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주 너무 간단하죠. 두 개 뒤에다가 이거 붙이는 것이죠. 결국은 작은 큰 따옴표 닫는 큰 따옴표 하고 5와 1 equal 1 하고 위에 주석 처리하는 거 이게 이제 SQL 인젝션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SQL 인젝션에 대해서 처음 나온 거는 뭐 1998년도 뭐 12월 뭐 온라인 잡지 에서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그런 취약점을 언급하면서 방금과 같은 그런 SQL 예상하지 못했던 SQL문을 변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입력 name이라고 하는 인풋 박스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RFP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 name이 RFP인 레코드를 다 선택을 해라, 다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제 쿼리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원래 의도여서 썼는데, 이 RFP 자리에다가 RFP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엑스트라로 이렇게 더 입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name이 이제 RFP select start from table to라고 같은 그런 레코드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죠. 세미콜론 어디 넣어줍니까? 그래서 RFP하고 여기다가 이제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법에 맞는 SQL 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만 더 수정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SQL 인젝션 공격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초의 SQL 인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SQL 인젝션 공격을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자 유출됐거나 대학교의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거나,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가 이제 노출된 뭐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군요. 지금 페이먼트 시스템, 미 해금 웹사이트, 엑스피디아 고객 이메일, 퀵픽, CNN, 모드, 소니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SQL 인젝션 공격이 최근에 발생하는 거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부분에 공격자가 이미 SQL 명령을 살펴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죠? 보통 사용자 로그인 부분이나 뭐 게시물 검색 부분, 우편번호 검색 부분, 자료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SQL 인젝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SQL 인젝션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WA를 가지고 SQL 인젝션 실습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DBWA를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DBWA를 일단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security 레벨을 low로 일단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놨죠, 그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정상적인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은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아이디 1번이 뭐 first name이 어드민이고 뭐 surname이 어드민이다. 2번 Gordon Brown,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0번 같은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아이디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인 유저 아이디를 정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걸 입력을 했을 때 해당하는 first name과 surname을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 하고요. 아까 똑같이. 그럼 이제 user id는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고 작은 따옴표를 침에 의해서 일단은 where user id equal 1 뭐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금 커버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것처럼 5화 해가지고 항상 갖게끔 얘는 1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샵인데 샵이 이제 샵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주석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거. 일단 샵 없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공문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구문 에러가 나는지는 잘 안 가르쳐 주죠. 네, 여기다가 이제 샵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id가 1이냐 또 테스트하지만 or 1 equal 1 했으니까 항상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고 where 그러니까 where절에서 where절이 항상 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select하고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아마도 그 레코드에 first name과 surname이라고 하는 컬럼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들을 지금 출력을 하는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는 정상적인 케이스를 입력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5와 1 equal 1 샵을 입력을 해서 전체 레코드에 first name과 surname이 출력되게 하는 그런 SQL 인젝션 공격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아이디 부분에 이제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네요. select schema name to에 from의 information schema schemata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SQL 인젝션 공격은 앞서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의 SQL 인젝션 공격이랑 사실상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복잡한 정교한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복잡한 SQL 인젝션 공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스키마 이름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 UNION 닫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스키마 네임하고 그냥 숫자 2하고 이건 그리고 그냥 두 개를 유니언을 채우려다 보니까 아마 first name, surname하고 매칭이 되도록 지금 컬럼을 만든 것 같고요. 스키마 네임이 first name이 information schema 또는 뭐 DBWA, surname은 to 뭐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스키마의 정보인 것이죠, 지금. 요거 말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 네임 테이블 네임 보면은 테이블 네임 where에 information schema tables 샵을 지금 어떻게 입력했자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네.
select에 table underlane에 이게 from이 빠졌군요. from information schema 따위 tables 이렇게 써야겠다. 맞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이 지금 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숫자 2로 그냥 하드 코딩 했으니까 그런 게 없고 테이블 이름들이 다 그냥 쭉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dbwa 얘가 없군요. 있고 테이블 스키마가 dbwa인 찾아볼까요? 테이블 셋 where 스키마 지금 어떻게 입력했냐면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테이블 스키마 그러면 dbwa인 것만 지금 필터링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 이름들이 다 그냥 출력이 됐고요. 굉장히 뭐 많은 내용이죠.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users라는 테이블 존재하고 users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이제 컬럼들을 필요하려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은 users의 뭐 user ID, first name, last name, user, password, avatar, last login, 뭐 failed login 뭐 이런 컬럼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출력이 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sers 테이블에 에서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한번 가져오는 걸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union select user 왜 유저라고 하는 걸 알았느냐 라고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패스워드 있어요 패스워드 from users sharp 그러면 패스워드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일단은 패스워드가 나와버렸고 일단 근데 뭔가 좀 인코딩 되어 있는 것 같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드민의 패스워드가 정확하게는 이건 아닐 거고 드림앱의 쉘 여기가 일단 거 이게 MP5라고 하는 거고 디코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54DCC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요거를 실행한 결과죠. 요거. 자, 여기인가요? 요거 요 OF4 일단 한번 해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요? 자, 요렇게 한번 이제 쿼리를 날려보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쿼리가 뭐냐 보고요. 아까랑 똑같군요.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유저 패스워드 나오고까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했죠 사실은. 까지는 그리고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일단은 것까지 했었었고, 그죠? 이렇게 했고 이제 요거를 MD5의 디코딩으로 보니까 이제 어드민의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PASSWRD가 들어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몇 가지 SQL 인젝션 전형적인 공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MD5의 chromeweb.com의 MD5 해시가 사실은 이제 해시를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쉬우나 주어진 어떤 뭐 이미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나 여기서 이제 MD5를 뽑아내는 거는 쉬운 일이나 그 MD5 그걸 해시라고 그러고 MD5 해시 값에서 다시 그걸 복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md5.groomweb.com 들어가면 뭐 이런 이제 비슷한 화면이 뜰 거고 어떤 값을 해시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된 해시 md5 해시 값을 하나 주라 이야기예요. 주면 그것으로 변환되는 md5 value 뭐 패스워드라든지 PASSW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전부 32개의 문자열이고 md5가 해시된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또 파이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이어서 DBWA에서까지의 로우 레벨이긴 하지만 SQL 인젝션 공격되는 패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하지 않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BWA의 소스 코드를 한번 좀 오픈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SQL 인젝션, 또 SQL 인젝션 뭐 블라인드 여기 있죠. 지금 일단 low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ID를 입력해야 될 자리에다가 여기 요렇게 입력한 것이죠. 요렇게 입력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index.php에서 user id를 입력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id. 그래서 지금 medium 레벨 아니고 그냥 low 레벨이거든요. 네. 쓰면 페이지 바디가 저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ubmit 버튼을 누르면 session input.php 이건 하이일 때고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메서드가 뭡니까? 로우 레벨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군요. get 메서드군요. get 메서드. 지금 특별하게 로우에서는 메서드 설정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변환된 이야기겠죠? get 메서드로 그리고 달러 페이지 바디 그다음에 load.php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리퀘스트에 서미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아이디에 입력한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여기 있죠? 아이디 세팅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 DB가 MySQL이냐 SQLite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다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냥 바로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검사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아까 뭐 입력해 왔습니까? 요거 입력해 왔죠. 지금 작은 따옴표죠? 이게 큰 따옴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유저 아이디는 빈 따옴표가 돼버리고 5와 1 이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코멘트가 돼서 세미콜론 코멘트 안에 들어가겠네요. 지금 현재 스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조건이 항상 참이 돼버리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참이 되는 이제 쿼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다가 요런 것들을 이제 막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죠. 다 사실 원리는 똑같죠. 여기랑 5하고 여기는 유니언이니까 여기 실행이 돼서 실행된 파트가 결과로 이제 포함이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테이블스의 전체 테이블들의 목록들을 쫙 해보면 dbwa라고 하는 테이블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테이블 스키마가 dbwa일 때 여기서는 스키마 네임 스키마 유니언은 스키마 네임의 2에 스키마에
스키마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두 스키마 네임이 다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지금 그러면 인포메이션 스키마하고 DBWA 두 개가 출력이 되네요. 그렇죠? 인포메이션하고 DBWA 스키마가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스를 출력해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다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DBWA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거 실행하기 위해서 DBWA에 있는 테이블에서 스키마타, 테이블 스키마가 DBWA인 스키마 테이블로부터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 이름을 쫙 나열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한 번씩 해볼까요?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카피해서 이렇게 해서 유니언에 셀렉터가 있군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것과 DBWA라는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DBWA인 거에 테이블 이름을 출력을 하라 그러면은 users와 guestbook 두 개가 있네요. users, guestbook. 그 다음에 users의 이제 컬럼 네임을 출력해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user 패스워드와 같은 컬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우 레벨로 세팅했을 때의 SQL 인젝션 공격의 시나리오들을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컬럼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되겠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union select user 패스워드까지 알았으니까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p5 그런 웹.com 같은 데서 이제 해시를 이제 수로부터 원래 값을 복원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우 레벨에서는 그냥 아무런
방치 없이 아이디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이렇게 이런 스트링 컨캐터네이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레벨 볼까요? 미디엄 레벨은 이 아이디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게 포스트 방식으로 지금 가져오는 것 같고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렇게 세팅이 됐고, SQL 인젝션에서 이렇게 돼버리네요. 1, 2, 3, 4, 5를 입력하게 돼 있지. 더 이상 이제 뭐 입력하지 않게 돼 있네요. 그죠? 이제 이런 경우는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자면, 리퀘스트 날렸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때 리퀘스트에서의 요 유저 아이디 값 설정이 됐을 텐데, 그거를 SQL 인젝션 공격, 작은 따옴표하고 뭐 오어하고 이렇게 붙인 거, 그거를 리퀘스트 메시지를 변조를 해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오프스윗을 띄우고, 오픈 브라우저 하고, 하나 떴죠? 그래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4280, 그다음에 패스워드, SQL 인젝션, 그 다음에 미디엄을 선택하고 SQL 인젝션 들어가서 뭐 이제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인터셉트 한번 하고 밑하면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았고, 리피트에다 하나 해두고 리셋 풀고, 여기죠? 그래서 이제 id equal 1, 요 자리잖아요. id equal 1. 그거를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내용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id는 1, 어떻게겠지? 앞에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하고 1 equal 1 하고 샵 하고 샌드 그러면 에러가 좀 발생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유니언 select user password from users 이렇게 한번 해서 샌드를 해봤더니 이제 되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포스트 메시지를 날라가다 보니까 포스트 메시지를 어쨌든 변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SQL 인젝션
공격 패턴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포스트로 가져온 그 아이디를 사실은 또 이스케이프 스트링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죠. 요 경우에는 MySQL I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버리면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들 레벨에서의 아이디어는 일단은 버프 스위트로 리퀘스트 메시지를 일단 가로채서 거기서 전달되는 ID 값을 SQLi 인젝션으로 변조를 해서 샌드를 포워딩을 하게 되면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소스 코드를 보니까 이 아이디를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 SQL 쿼리로 여기거나 만들기 전에 MySQLi injection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적절하게 이제 escape 처리를 해서 작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필터링을 하는 코드가 일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렵군요. 입력이 안 되니까 좀 어렵군요. 어쨌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가 됐고요. 이스케이프 처리만 그래서 요 아까 버프 스윗으로 캐치해가지고 변조했던 게 뭐냐면 1, 2년 select 뭐였습니까? 유저의 패스워드에 users에 이렇게 변경했었어요. 이렇게. 따로 하기가 필요가 없죠. 리퀘스트 메시지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고요. 자, 그럼 됐고요. 미디엄 레벨은 됐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하이 레벨로. 하이 레벨로. 지금, 하고, 하이 레벨로 가면 현재 지금 아마 2번으로 지금 아이디가 이미 세팅이 된 모양이에요. 그거를 세션 아이디에다가 그냥 세션 정보에다가 저장을 해버려요. 아이디 정보를. 그래서 이제 그 세션 정보에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뜰 때마다 그 세션에 저장된 아이디를 불러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쿼리 해가지고 first name, surname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오겠다 그런 이야기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click change to your ID 1 submit close 이제 1을 세션 아이디로 갖고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요게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요. hi.php죠. php 있죠. 지금 보면 뭔가 이제 here to change your ID 요 파트에 요 42번째 파트의 코드가 요거예요. 요거 띄우는 요 링크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아이디랑 first name, user 아이디랑 그다음에 이 파트가 아니구나. 이 파트가 아니구나. 아마 hi.php 안에서 계산해 준 거인가? 그쵸. first name이 뭐고 last name이 뭐고
surname 아니었던가요? first name, last name 뭐 이런 거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코드가 여기 있죠. 여기가 있고 이게 이제 그게 first, last 데이터를 읽어가는데 SQL문 써가지고 쿼리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저는 그렇고 역시 아이디를 세션 아이디에다 가지고 사실은 이제 로우 레벨하고 똑같은 사실은 취약점이 있기는 하네요. 보니까 공격을 하려면 SQL 미션 공격을 하려면 세션 아이디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유니언하고 이건 다 사실 알았으니까 패스워드에 from versus sharp 아까 입력했던 것 중에 하나 되는데요. 요걸 좀 입력한 거예요. 입력해서 submit하면 세션 아이디에 요게 이제 들어갔죠. 클로즈를 하면 여기서 이제 세션 아이디를 불러다가 쿼리를 날려서 아까 first name 하고 surname을 가져오는 그 파트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HTML에 해당이 될 것이고 i에서 HTML을 지금 first하고 row를 해서 HTML 만들어가지고 요거가 세션 ID가 3이다. 그러면 3에 대한 레코드를 불러오면 first name 하나, surname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다 하나를 프린트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세션 아이디에다가 다운표 유니언 셀렉트 요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세션 아이디에다가. 그래서 요게 실행되자마자 요거랑 엮여가지고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 레벨에서 이제 공격인 것이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mpossible 레벨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를 prepared statement라고 이야기해요. prepared. SQL 인젝션을 방어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SQL 인젝션이 일어났던 이유는 코드하고 스트링을 막 혼합해서 썼기 때문이에요. 원래 스트링은 스트링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스트링이라고 입력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거를 코드에다가 붙여 넣다 보니까 SQL 인젝션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repared statement는 이렇게 id 넣는 자리에다가 바로 열고 땡땡 id 해가지고 일종의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id에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 넣는 이제 또 다른 API가 펑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execute 하면 이제 요 자리에다가 요 값을 껴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SQL 문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뭐 패치를 해오는 식으로 이걸 prepared stat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prepared statement. 그래서 이게 이제 SQL 인젝션을 방어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진 이제 방법이시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DBWA의 SQL 인젝션 공격에 관련된 low, middle, high, impossible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공부를 해볼 것이고 또 이제 웹코트 상에서의 이제 SQL 인젝션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일이 되겠습니다.